자, 더 팩트의 보도인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3년 걸린 권한쟁의 심판 카드까지 꺼내든 여당. 제가 요거 사실 좀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원 구성 상임위 11개 혼자서 다 뽑고 한 거 위헌이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한다 했을 때 지금 헌재 구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만약에 진짜 정신 나간 척하고 위헌이라 해버리면 모든 게 수포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걱정인데 했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이 기사를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21대 국회에도 한 적이 있대요. 권한쟁의 심판 선례를 비춰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을 위해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내놓은 고육책 아니냐, 이런 기사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의 권한 침해 사기인가 각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지. 나는 이걸 보고 이거 헌재가 이상한 짓 하면 큰일인데. 근데 미래통합당 시절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2020년 7월 원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얘네들이 청구한 적이 있어요. 당시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모두 가져간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태클을 건 적이 있네. 근데 이 권한쟁의 심판은 3년 후 2023년 9월에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 기각도 아니고 각하예요. 각하는 뭐냐면 쳐다볼 필요도 없어. 이거를 쟁의 심판을 한 너희들은 이거 쟁의 심판할 자격도 없어. 이거예요. 기각은 니들은 이런 걸 시비를 걸 자격은 있어.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니 이거는 시비거리 아니야가 기각이고, 각하는 니네들은 이 시비를 걸 자격이 없어. 이게 각하입니다. 한동훈이 헌재에다가 냈다가 각하당했잖아요. 한동훈 너는 이런 걸 우리한테 낼 자격이 있는 애가 아니야. 이게 각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각하 결정이 내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판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거를 뒤집어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윤석열 편이고 아무리 국민의힘 편이어도 첫 번째는 자기들 편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판례가 있잖아요. 각하 결정을 내린 걸 뒤집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거는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당내에서는 정치력 부재다. 홍준표,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각하 당한 적이 있잖아. 이걸 왜 헌재에다가 쪼르르 갖고 가냐.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카드는 그만큼 전략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 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소수당이 돼버렸다. 지금 상황에서 상임위를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 뭔 소리야. 뭘 만들어줘야 돼. 법사위 안 주면 안 들어온다며. 법사위 운영이 아니면. 근데 무슨 명분을 줘. 그 두 개는 안 줄 건데. 그거 말고 딴 걸 얘기해야지. 그러면 법사위 운영에는 절대 안 돼? 과방위까지 안 돼? 그러면 딴 거라도 협상을 들고 와. 아니면 선거를 이기든가, 이것들아. 선거를 개 박살나놓고 무슨 권한쟁의 심판이 결국 실질적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 알았어. 의미 있는 짓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170선 민주당의 맹목추는 국민의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운영이 1년씩 번갈아 맞자 우냐? 울어? 울지 마. 아이고. 야,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1년씩 제발. 1년씩 번갈아.
니들 1년 해. 거기까지 내가 막 양보할게. 그 다음 1년은 우리하고, 니네 1년 하고, 요렇게 하자. 응, 안 해? 울지 마라. 억울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선거에서 이겨. 아니, 윤석열 지키고, 김건희 지키고, 나라 박살나는데도 실드 치고, 얘명, 땜명 다 떨면서 선거 박살나놓고, 뭐 1년씩, 딱 한 번만 해주세요. 1년씩 번갈아게 해주세요. 이거라도 갖고 가야 돼요. 꺼져.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절대 안 받아주죠. 여러분들이 우원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면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할 거거든. 들은 척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찌질하다 찌질해. 애잔합니다. 구걸합니다. 진짜 웁니다. 울고 있어. 자, 국민의힘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7개 상임이라도 먹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폼이 나야지 들어가는데 지금 폼도 안 난단 말이야. 들어갈 수도 없고 계속 안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정무위 니네 건데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정무위원장 뽑고 디올백 청문회 할 거야. 그러면 김건희 증인 소환할 건데 안 들어올 거야? 명분을 만들어줬어. 7개 먹으라고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진짜 영리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전략을 잘 짠 건 저는 본 적이 없어. 민주당은 이렇게 전략을 잘 짜는 정당이 아닙니다. 18개 다 먹으면 국회에서 개혁적인 임무를 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11대 7은 지키자. 하지만 계속 기다려줄 순 없으니 7개 일단은 우리가 먹자.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보임이라는 거를 해서 국회의장이 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7개는 국민의힘을 주자라고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언제까지 안 들어와서 우리가 18개를 다 먹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무위에서 김건희 부른다? 이래도 안 들어올 거야. 7개라도 먹어야 될 텐데 이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너무 영리한 거죠.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고생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은 또 뭘 고민하고 있냐. 전당대회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 지금. 한동훈 대왕만은 나경원, 친윤계 세배수서 압축했다. 야, 진짜 친윤계가 나경원 후보야? 나경원이 어떻게 친윤계가 돼? 얘네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박정희 좋아하는 애들이 박정희 만세, 반인반신 박정희 하는 애들이 이승만 만세를 외치는 애들이고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저주에 가깝게 싫어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 때문에 박정희의 쿠데타가 정당화된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건 이승만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건 정치인도 아니고 정신 나간 노인네, 독재자이기 때문에 내가 쿠데타로 나라를 정상화시킬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했는데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추앙하는 애들이 이승만을 물고 빨어. 이 정신병자 아니면 못해요. 그죠? 근데 박근혜를 만세하던 애들이 윤석열 만세를 해.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친윤 후보가 나경원이래. 어이구,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 대항마. 와, 근데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항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동훈이 안 된다는 거야.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은 한동훈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뜻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어질어질해. 국민의힘 보면 얘네들은 어떤 소신, 철학, 신념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골 때리죠.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들이 한동훈 맞대응 후보로 나경원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과 친윤계 후보 간 1대1 구도를 위한 포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서 있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은 안 돼!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진짜 어지럽네. 친윤계 의원들은 최근 나 의원을 포함해 원희룡, 윤상현 3명을 지원 사격 가능한 후보군으로 설정해 논의에 착수했다가 나경원으로 낙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만 친윤계와 나 의원 사이에 있었던 구원, 옛날의 앙금, 구원도 회자되는 실정이다. 이른바 연판장 사태를 통해
나경원 전대 출마를 차단한 바 있잖아. 초선 의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연판장 쓰고 나경원 주저앉히려고 온갖 짓 해서 나경원이 결국 주저앉았잖아. 재밌는 거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연판장 막 돌렸는데 여기에 이름 올린 초선 의원들은 공천을 받았고요. 이름 안 올린 애들은 다 공천 못 받았어. 아, 얘네들은 참 심플해. 그런데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나경원을 낙점해 놓고 나경원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고 있어요, 또. 아, 진짜. 야, 니네 진짜 이래도 되니? 지금 니네, 아이고, 자기들 권력 싸움에만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니까? 친윤계로선 만약의 경우 나경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셈이다. 아이고. 나경원도 특정 계파랑 손잡고 가겠다는 게 아니다. 친윤계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반윤계 지지든 출마를 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친윤계들이 야, 나경원 밀었다가 당대표 되고 나서 입 싹 닦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현재 한동훈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기세가 높은 상황이라 이러고 저러고 해도 한동훈이 될 건데 라는 얘기도 많다. 한동훈은 23일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러닝메이트도 결정을 했고 뭐 이렇게 한다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친윤계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이런 국민의힘에 그나마 방구 좀 낀다는 인간들이 조찬 모임을 가졌네. 당내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른 변화와 혁신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띄우고 김기현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이러면서 한동훈을 겨냥했다라는 거고요. 윤상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 적어도 이 질문에는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출마하셔야 한다. 그게 한동훈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정훈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문 발차하고 막 달려나가고 있고 최혜병 특검 지금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증인들을 막 불러요. 참고인도 부르고. 이거 안 나오면 법적 처벌 각오해라라고 으름장도 놓고 있는 상황. 근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역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관심사는 한동훈이냐 나경원이냐예요. 진짜 없어져야 될 정당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에요.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익단체라고요. 관심이 없어. 국가가 어떻게 가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법사위 운영이 1년씩 바꾸자 울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한동훈이 줄 서야 돼. 나경원에 줄 서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한심하다. 그래도 나팔국 아닙니까? 나라 망해도 우리는 국민의힘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 부럽다. 아, 정치하려면 국민의힘에서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하면 힘들어. 국민의힘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줄서기만 고민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 재선, 3선, 4선 잘만 한다. 아이고. 부럽다. 없어져야 될 정당 국민의힘 상황이었습니다.